봄인가 봅니다. 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심의고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까지 단일화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김진균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시민운동가, 행정가 출신의 힘있는 여당 후보, 각자 뚜렷한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쉬면서 불꽃을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을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에탄올 화로가 화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6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두 후보의 압박에 김진균 예비후보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김병우 현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우선 양자 단일화에 합의한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 곳을 선정해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전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락한 예비후보는 단일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뜻을 합쳐서 충북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을 넘기면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너무 늦어지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3자 단일화를 추진했던 김진균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1대1 구도가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선관위에 여론조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6일까지로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미혼자세로 일관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단일화로 매듭을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러나 김진균 예비후보는 아직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통보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단일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정책 토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에만 목을 메어갖고. 김병우 예비후보는 정책이나 이념적으로 공통점도 없는 후보들이 승부에 집착해서 추진하는 단일화는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중심 선거가 돼야 되는데 단지 승부에 집착한 구도 만들기, 정략적 단일화여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후보 등록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단일화가 연일 파열음을 내면서 충북교육감 선거는 후보 구도부터가 예측 불허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변의 경선을 통해 마주하게 된 청주시장 여야 두 후보가 MBC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관료 정치를 끝낼 변혁의 사회운동가냐, 여당에 힘입고 노련한 행정가냐,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관료 출신 현직 청주시장을 경선에서 누른 사회운동가 출신의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24년 관료 정치에 등돌린 민심을 보라며 관료 정치를 정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료 중심의 24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정체된 도시, 이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시민의 요구와 열망 그리고 명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노련한 행정가이자 정부와 소통할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인물론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있는 집권여당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후보 모두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유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범석 후보는 사회운동가로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에 앞장섰던 송 후보의 전력을 꼬집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하고 뭐 청주시장으로 나왔을 때 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지신 건지. 송 후보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상황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한 생각만 고집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거기선 단순히 쇼핑만이 아니라 문화와 등등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이제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 청주병원에 발목 잡힌 청주시 신청사와 원도심 고도 제한 등 청주시 각종 이슈에 대해 송재봉 후보는 같은 당 전임시장의 정책이라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며 정책 노선의 변화를 예고했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를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이범석 후보는 불통 행정의 산물인 만큼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제 생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보편적 재난 지원에 더해 청년 정책을 도시 미래의 핵심으로 보고 청년들이 뭐든 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우선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범석 후보는 공항 복합 도시와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교도소 이전 등으로 청주를 100만 자족 도시로 키우고 덩치에 걸맞는 대형 테마파크와 복합 쇼핑몰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에게 교육, 기본소득, 노동, 생태, 여성 등 7개 분야 30개 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협력사업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충북도 예산의 2% 문화예술 분야 배정, 청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 52시간 근무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후보자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도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운행 대수를 법정 기준만큼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60%, 저상버스는 15% 수준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른바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에탄올 화로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상용으로 또 캠핑용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안전한가 실험해봤더니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실내에서 불이 붙어있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에 연료를 넣자 눈 깜짝할 새 불길이 솟구칩니다. 표면 온도가 300도 가까이 오르지만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안 보여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 실수로 넘어뜨렸을 때를 가정해보니 누출된 에탄올을 따라 불길이 그대로 확산합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잘 팔리는 제품 7종 가운데 실험한 3종 모두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제품 규격에 맞춰 비교해보니 국내 유통 제품 모두 무게나 바닥 접촉 면적 기준치에 못 미쳐 넘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사용 설명서엔 화재나 화상 주의사항 표기가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는 13건으로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에 연료를 넣다 유증기가 폭발해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에탄올은 상대적으로 냄새가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도 않고 눈에 네. 보이지도 않으니까 체류된 상태를 인지하기가 힘든 거죠. 뜨거워진 난로에서 연료를 보충하시게 되면 불이 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다 보니 제품 규격부터 넣어야 할 연료량, 연소 시간 등 업체마다 제각각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호주 등은 안전 기준을 정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6개 제품 판매 업체에 표시사항 개선과 전용 소화 도구 제공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성, 주의 표시사항 등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불꽃이 남아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최대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해 청주시가 걷어들인 법인 지방소득세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지만 이들의 납부 총액은 전년보다 1,137억 원 증가한 2,281억 원으로 99%나 늘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비대면 IT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이 상승한 SK하이닉스가 전년에 2.3배, 616억 원 많은 883억 원을 납부하는 등 대기업들의 납부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청주시 내 25개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와 대기 시간, 운행요금 적정성, 환승 만족도, 개선 사항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조사는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내버스 안이나 버스 정보 안내기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모아진 시민 의견과 전문가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오송 CMV센터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업체 관계자와 지역조합, 협회장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주택 건축 시 도내 업체 건설장비 사용과 건설자재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국제자유도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장비와 건설자재를 최대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대 학생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1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청주대는 올해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 2명이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학년 이다빈 학생은 1인 가구 대상 전기레인지 디자인을, 김지수 학생은 실내에서 식물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식물 재배기 디자인을 출품해 수상했습니다. 청주대 산업디자인 전공은 2008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 축제가 속속 재개되고 있죠. 당진에서는 3년 만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앞두고 줄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충청권 리포트 대전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인근 줄다리기 보존회 전승자들이 줄을 잡아당기고 망치질을 하며 줄머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만든 큰 줄의 끝을 둥글게 말아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3년 만에 줄다리기 축제가 재개되긴 하지만 평년보다 축제 시기도 늦고 방문객 수도 적을 것으로 보여 줄은 원래 줄의 절반인 50m로 줄였습니다. 평시에는 2월 말서부터 4월 초에 줄 만들기를 끝내고 4월 중순경에 줄다리기 행사를 했어요. 줄다리기 만드는 것을 반이로다 축소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진 지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열리는 우리 기시시 줄다리기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 모두가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줄다리기 축제는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고 이번 축제에는 줄다리기뿐 아니라 무형문화재 행사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범죄 예방에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2만 9천여 개 공공 CCTV를 도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안심 귀가 앱까지 만들었는데요. 주민들의 귀갓길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전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홀로 귀가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스마트폰 앱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까부터 자꾸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아서.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이용자가 등록해둔 신고자의 신원과 공공 CCTV를 토대로 확인한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 경찰에 알립니다. 긴급 상황 발생 위치는 위도 36.6019917점, 경도는 가까운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해 신고자의 귀갓길을 동행합니다. 충남도가 도입한 안전 귀가 앱은 도내 공공 CCTV 2만 9천여 개를 통합해 관리하는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 플랫폼을 토대로 구축됐습니다.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충남 시군의 경계를 넘어 공공 CCTV로 신고자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습니다. 외출하신 부모님들 기다릴 때나 혼자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많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앱 이용자가 예상 귀가 시간을 입력한 뒤 해당 시간이 지나도록 앱이 꺼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도내 모든 CCTV로 하나의 방범 체계를 구축한 건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도가 처음입니다. 평소에 보호자 등록을 해놓으시면 위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도 알람이 가기 때문에 충남도는 CCTV 통합 플랫폼으로 경찰과 소방의 출동과 수배 차량 검색, 전자발찌 위반자의 검거를 지원하고 있고 군 훈련에도 CCTV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바닥분수가 2년 만에 가동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무더운 여름철에는 가동 시간을 연장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라 어린이들의 놀 공간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 가동을 2달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호암체육관 바닥분수도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가동됩니다. 청주시 영훈체육센터가 곧 준공하고 다음 달 문을 엽니다. 199억 8천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 청주 영훈체육센터는 배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7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옛 영훈 정수장 일대에 지어진 영훈체육센터가 공사를 곧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음성교육지원청이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고등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자기주도적 미래 인재 육성 등을 협약하고 음성지역 고등학생에게 교수 특강, 멘토링, 전공 체험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대는 고교 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충주시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주시는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구축, 공동혁신과제 수행, 시제품 생산 지원 등에 나섭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청주 도심 교차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고정식 그늘막 50여 개가 추가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해마다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는 데다 정도와 빈도도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 2억 원을 들여 오송 호수공원 광장 등 54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